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 사실은 절망감을 느낄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최순실 게이트로 통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명박 때도 바로 여기 우리 정의원 바로 그 이명박한테 당한 분이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시대만 해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는데 예. 그때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한 사람이 정봉주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살이까지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BBK니 이런 거랑 다 연결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덮이고 넘어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는 박근혜를 생각할 때 국민들이 최소한 그래도 박근혜는 여성이고 과거 그렇게 황궁의 황녀처럼 자라난 사람이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하랴 이래서 그런 것만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믿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더 야비하고 더 개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안 밝히고 한 1년 몇 개월만 지나면 안 밝히고 싹 끝나고 그냥 싹 덮일 수 있는 게 예. 지금 이 시점에 전부 까발려졌다는 것이야말로 이민족의 축복이라면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예.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촛불을 드는 국민들이 오늘 이 방송 도울 선생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절망에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절망의 끝이 보이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있다. 바로 그 예. 절망의 끝이 보인다. 이 말씀이 너무도 애절하고 적절한 말씀인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이 역사에서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국민적인 모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처절한 항거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온 바로 주체라고 하는 그 자각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죄악을 반성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반성해야 되고 이 반성 속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예. 비로소 우리는 박정희라는 패러다임, 역사적 모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적인 세계관에서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이제 이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신적 도약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예. 이것이 나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또 감사하는 거죠. 박정희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정신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도약. 오늘 너무 절망적이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울분을 좀 토하고 싶었는데 이제 울분을 토하는 단계를 지나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울분은 울분 나름대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울분이 삭혀지거나 분을 사귀지 말자. 내가 말하는 이러한 희망이라는 것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한 것이나 이 절망으로 오는 분노를 우리는 함부로 해소를 하면 안 되고 예. 전 국민이 이 분노를 정확하게 분출해야 되고 예. 그럼으로써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새롭게 청산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예. 분노를 정확히 분출하라. 지금 네. 분노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촛불을 드는 행위가 옳은 거죠. 오를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역사의 정의를 되찾는 것이고 예.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게 너무 빨리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떠한 경우도 정치권에서는 예. 상당히 이 문제를 어려워해요, 다루기를. 예.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적인 해결로 우리가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 꼴이 나는 게. 근데 탄핵 정국이 오면은 1000%, 100%, 1000% 박근혜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면. 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블랙홀이에요. 왜냐하면은 탄핵으로 가지고 가면은 우선 박근혜는 그냥 편하게 쉬어요. 아.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예. 탄핵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똑같았잖아요. 예. 그때 쉬었잖아요. 업무에서 다 손을 놨죠. 손을 놓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선 포지션은 유지하고 예. 청와대에서 랄라룰라 맨날 뭐 춤이나 추면서 놀 수 있고 한가롭게 보낼 수 있죠. 모든 게 떠나서 탄핵받은 사람이니까 난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예. 나는 쉬고 쉰다. 그 방학을 준데 그 방학 기간이 1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다. 그 갱질 끈다고. 예. 그러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헌재 재판관이라는 건 한두 명 빼놓고는 완전히 박근혜의 정말 신봉자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법계의 현실이 참 딱한 노릇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사법권에도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나 반드시 그 판결은 박근혜 승리로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나게 되면은 박근혜는 싸그리 면죄부를 얻는 거죠.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현재의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탄핵으로 가면은 국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탄핵 정국을 안 간다. 탄핵 정국에 대한 말을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거든요. 예. 이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것이 결국은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 박근혜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탄핵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박근혜 플러스 이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의 모든 이것을 끌고 오신 그런 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그 신도들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소위 말해서 이 도시 하이 클래스들이 전부 탄핵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탄핵 정국으로 하면 다 면죄부를 얻는 거죠. 같이 면죄부를 얻으면 역사에 우리가 교훈은 예. 남지 않고 민중은 다시 공허하게 눈물만을 흘리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놀랍게도 4년 전에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적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 예언을 했죠. 예, 그때 철학이 없고 그다음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칭을 하면서 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되기 전이었었죠. 선거를 막 할 때인데 난 그때 뭐냐면 우선 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우리는 그래도 철학을 평생을 이렇게 깊은 사유 속에서 철학을 해온 사람이라서 사람을 딱 보면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을 직접 뵌 적도 있고, 예. 그러고 그 당시 이렇게 볼 때 우선 저 사람은 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박정희 시대의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초롱성이었고, 그렇죠. 그 절대 권력은 말할 수 없죠. 우리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청와대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컸으니까. 예를 들면 그 큰 사람들 중에서도 박근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성장해온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한대요. 스스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얘기하는데, 박근혜라는 분은 자기가 성장해온 모든 과정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딱한 상황, 이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분이죠.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격과 끊임없이 차단되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어머니라는 분이 그래도 그 박근혜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어린 박근혜를 그래도 박근혜 이분이 그 의존할 수 있는 따스한 품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대학 졸업하던 해에 바로 74년인가요? 그때 74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박근혜라는 하나의 인간은 얼마나 그 절망감에 빠졌겠고, 그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애를 느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님의 목소리를 빙의한다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75년 3월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뭐 내가 너를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랬는데 지금 왜 울고만 있느냐. 참 네 앞길을 헤쳐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혼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그 영매와의 대화 속에서만 살았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역이라는 분이 뭐 비서가 대변인이 돼서 차 옆에 당연히 올라타면서 뭘 적고 그래갖고 혼자 아니까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 그 박근혜는 누구와 절대 접촉을 하질 싫어하고, 본인의 본질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삶, 그러니까 어려서 같이 여자랑은 고무줄도 하고, 어릴 때 고무줄도 하고 흙냄새도 나고 같이 뒹굴고, 또 대학이면 카페에 가서 남학생하고 농담도 하고, 욕도 하면서 이렇게 커야만 정상적인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언제 봐도 그렇잖아요. 우아하게 보이고, 이 화낼 줄을 몰라요. 표정이 굳기만 하지 화를 에잇 하고 뭐 화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줄도 모르지, 그리고 남과 앉아서 대화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분은 일체 검증이 되지 않았다. 행정 능력도 없고, 단지 선거에서 조금 좋아하다는 그건 우아한 웃음 같은 걸로, 고상한 미소 같은 걸로 전국을 조금 헤쳐나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일 먼저 말한 게 검증이 안 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김현정이가 그 CBS 김현정이라는 분이 나한테 묻기를,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막 결국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면은 청와대에는 환관만 들끓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때 내가 모델로 삼은 것은 사실은 나는 중국 고전을 계속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나라 역사였어요. 명나라. 명나라 역사. 명나라 역사. 그 어떠한 전혀 불통하는 주원장에부터 영락제에 이른 초기에 제왕들이 완전히 그 지식인들과 이거 불통하게 되니까 그냥 명나라가 환관 정치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청나라한테 멸망하는 과정을 그 역사에 난 이러한 것이 분명히 그러면 이게 나라가 그렇죠. 망하는 징조다.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가 국민들이요. 각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마저도 이럴 땐 기분이 좀 나쁘시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내가 발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1,000만 명 이상을 봤다는 건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때 이미 하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 된 다음에 용감하게 하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지배 계층들이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덮으면 된다. 덮으면 된다. 어떻게든지 덮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보원을 동원하든 반대되는 무슨 정보를 동원하든 역사에 하다못해 북한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협박을 하든 미국하고 또 뭘 하든 일본하고 뭘 하든 중국하고 뭘 하든 하여튼 덮는 방법은 많다. 이게 자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덮으면 된다. 그런데 세월호도 솔직하게 이게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그거에 대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명료한 그러한 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완화가 되는 방향에서 역사가 갔을 텐데 그런 것도 그냥 모른다. 덮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헌법학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월호 문제는 덮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좌우지간 이 정부는 매사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영매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 터무니없는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완전한 허수아비였고 그 뒤에 어떤 그 터무니없는 영매가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면서 이 허울을 통해서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태를 분석해 볼 때 그 박근혜 입에서 나온 언어들이 그 괴상한 언어들이 많았는데 아까도 뭐 혼외비정상이라든가 뭐 개성공단을 그냥 갑자기 폐쇄한다든가 밑도 끝도 없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총리 임명하는 건 지금까지도 똑같더만 근데 좌우지간 그 밑도 끝도 없이 뭐 사드도 갑자기 설치한다고 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그 최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그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처음에 막바로 그냥 국가 정책으로 내질르는 싸질르는 거지 설사를 싸듯이 싸질르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멍하게 쳐다봤는데 그 실상인즉슨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것이 뭐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그 영매적인 능력을 가장 계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매적 역할만 했으면 모르는데 왜 그렇게 돈을 탐하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명박 때는 그야말로
4대강 문제만 해도 30조 운운하지만 그렇죠. 30조가 뭐래 30조가 더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정말 나는 눈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매번 그 인천공항 갈 때마다 그 옆에 그 어마어마한 경인 우나라로 파놓은 거 있는데 거기 한번 들여다보면 다 썩은 물로 그럼요. 고여 있고 그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왜 했느냐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데 국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런데 전 4대강이라는 그 미명하에 지금 국토를 버려놓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뭐 창조, 융합 뭐 이런 거 예. 들어간 걸 다 그 이상한 말이 들어간 모든 국가적 지금 예. 이 행사, 이 사업의 예. 규모가 30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드러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최순실이 몇 천억을 모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김종필이나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그 혁명을 일으킬 때도 5.16 혁명을 일으킬 때도 4.19가 나는 걸 보고 확신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 미국이라는 건 절대 권력인데 어떻게 이거 미국이 그 시시한 학생들에 의한 그 미미한 세력인 줄 알았는데 그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히는 걸 용납하느냐 예.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혁명을 하면 되겠다. 한강을 건너자. 탱크를 가지고 한강을 건너자. 이러한 확신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최순실이가 이 전 국가를 말아먹을 그런 깡이 생겼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명박이 헤쳐먹는 걸 보고 5년 동안 잘 헤쳐먹는 걸 보고 그걸 예. 보고 이건 내가 하면은 예. 이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나는 더군다나 이 이명박은 자기 혼자 헤쳐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뿜빠에 해먹기는 했겠지만은 자기가 다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 스스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최순실이 볼 때는 내 말을 잘 듣는 이 영매의 말을 잘 듣는 이 허수아비가 마침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이제 나는 할 거라고는 이 나라에서 빨아먹을 다 빨아다가 스위스 은행에다 이만큼 몇 조 넣어놓고 어디다 몇 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명분이 있겠죠. 박근혜 당신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러면 다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다. 뭐 이러고서 그냥 저기 하니까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듣겠습니까?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마저도 이럴 땐 기분이 좀 나쁘시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내가 발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1,000만 명 이상을 봤다는 건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때 이미 하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 된 다음에 용감하게 하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지배 계층들이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덮으면 된다. 덮으면 된다. 어떻게든지 덮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보원을 동원하든 반대되는 무슨 정보를 동원하든 역사에 하다못해 북한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협박을 하든 미국하고 또 뭘 하든 일본하고 뭘 하든 중국하고 뭘 하든 하여튼 덮는 방법은 많다. 이게 자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덮으면 된다. 그런데 세월호도 솔직하게 이게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그거에 대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명료한 그러한 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완화가 되는 방향에서 역사가 갔을 텐데 그런 것도 그냥 모른다. 덮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나는 어느 헌법학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월호 문제는 덮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좌우지간 이 정부는 매사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영매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 터무니없는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완전한 허수아비였고 그 뒤에 어떤 그 터무니없는 영매가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면서 이 허울을 통해서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태를 분석해 볼 때 그 박근혜 입에서 나온 언어들이 그 괴상한 언어들이 많았는데 아까도 뭐 혼외 비정상이라든가 뭐 개성공단을 그냥 갑자기 폐쇄한다든가 밑도 끝도 없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총리 임명하는 건 지금까지도 똑같더만 근데 저기간 그 밑도 끝도 없이 뭐 사드도 갑자기 설치한다고 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그 최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그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처음에 막바로 그냥 국가 정책으로 내질르는 싸질르는 거지 설사를 싸듯이 싸질르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멍하게 그렇죠. 쳐다봤는데 그 실상인즉슨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것이 뭐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그 영매적인 능력을 가장 그 박근혜 플러스 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모든 이것을 끌고 오신 그런 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그 신도들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소위 말해서 이 도시 하이 클래스들이 전부 탄핵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탄핵 정국으로 하면 다 면죄부를 얻는다는 거죠. 같이 면죄부를 얻으면 역사에 우리가 교훈은 남지 않고 민중은 다시 공허하게 눈물만을 흘리면서 이렇게 갈 것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놀랍게도 4년 전에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적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죠. 그때 철학이 없고 그다음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칭을 하면서 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기 전이었었죠. 선거를 막 할 때인데 난 그때 뭐냐면 우선 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우리는 그래도 철학을 평생을 이렇게 깊은 사유 속에서 철학을 해온 사람이라서 사람을 딱 보면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을 직접 뵌 적도 있고 그러고 그 당시 이렇게 볼 때 우선 저 사람은 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박정희 시대의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철옹성이었고 그 절대 권력은 말할 수 없죠. 우리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청와대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컸으니까 예를 들면 그 큰 사람들 중에서도 박근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성장해온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한대요. 스스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얘기하는데 박근혜라는 분은 자기가 성장해온 모든 과정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딱한 상황, 이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분이죠.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격과 끊임없이 차단되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어머니라는 분이 그래도 그 박근혜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어린 박근혜를 그래도 박근혜 이분이 그 의존할 수 있는 따스한 품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대학 졸업하던 해에 바로 74년인가요? 그때 74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네.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박근혜라는 하나의 인간은 얼마나 그 절망감에 예. 빠졌겠고 그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애를 느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님의 목소리를 빙의한다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75년 3월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뭐 내가 너를 예.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랬는데 지금 무에 울고만 있느냐. 참 네 앞길을 헤쳐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혼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한 그 영매와의 대화 속에서만 살았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역이라는 분이 뭐 비서가 대변인이 돼서 차 옆에 당연히 올라타 하면서 뭘 적고 그래갖고 혼자 아니까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 그 박근혜는 누구와 절대 접촉을 하질 싫어하고 본인의 본질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삶 그러니까 어려서 같이 여자랑 고무줄도 하고 어릴 때 고무줄도 하고 흙냄새도 말고 같이 뒹굴고 또 대학이면 카페 가서 남학생하고 농담도 예. 하고 욕도 하면서 이렇게 커야만 정상적인 예.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언제 봐도 그렇잖아요. 우아하게 보이고 이 화낼 줄을 몰라요. 표정이 굳기만 하지 화를 에잇 하고 뭐 화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줄도 모르지 그리고 남과 앉아서 대화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분은 일체 검증이 되지 않았다. 행정 능력도 없고 단지 선거에서 조금 돼야 되는 그건 우아한 웃음 같은 걸로 고상한 미소. 고상한 미소 같은 걸로 전국을 조금 헤쳐나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일 먼저 말한 게 검증이 안 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김현정이가 그 CBS 김현정이라는 분이 나한테 묻기를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막 결국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면은 청와대에는 환관만 들끓게 될 것이다. 예.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죠. 못했죠. 근데 그때 내가 모델로 삼은 것은 사실은 나는 중국 고전을 계속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명나라 역사였어요. 명나라. 명나라 역사. 명나라 역사. 그 어떠한 전혀 불통하는 주원장에부터 영락제에 이르는 초기에 제왕들이 완전히 그 지식인들과 이거 불통하게 되니까 그냥 명나라가 환관 정치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청나라한테 멸망하는 과정을 그 역사에 난 이러한 것이 분명히 그러면 이게 나라가 그렇죠. 망하는 징조다.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가 국민들이요.
각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예.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 사실은 절망감을 느낄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최순실 게이트로 통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명박 때도 바로 여기 우리 정의원 바로 그 이명박한테 당한 분이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시대만 해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는데 예. 그때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한 사람이 정봉주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살이까지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BBK니 이런 거랑 다 연결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덮이고 넘어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는 박근혜를 생각할 때 국민들이 최소한 그래도 박근혜는 여성이고 과거 그렇게 황궁의 황녀처럼 자라난 사람이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하랴 이래서 그런 것만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믿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더 야비하고 더 개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안 밝히고 한 1년 몇 개월만 지나면 안 밝히고 싹 끝나고 그냥 싹 덮일 수 있는 게 예. 지금 이 시점에 전부 까발려졌다는 것이야말로 이민족의 축복이라면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예.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촛불을 드는 국민들이 오늘 이 방송 도울 선생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절망에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절망의 끝이 보이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있다. 바로 그 예. 절망의 끝이 보인다. 이 말씀이 너무도 애절하고 적절한 말씀인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이 역사에서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국민적인 모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처절한 항거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온 바로 주체라고 하는 그 자각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죄악을 반성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반성해야 되고 이 반성 속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예. 비로소 우리는 박정희라는 패러다임, 역사적 모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적인 세계관에서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이제 이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신적 도약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예. 이것이 나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또 감사하는 거죠. 박정희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정신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도약. 오늘 너무 절망적이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울분을 좀 토하고 싶었는데 이제 울분을 토하는 단계를 지나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울분은 울분 나름대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울분이 삭혀지거나 분을 사귀지 말자. 내가 말하는 이러한 희망이라는 것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한 것이나 이 절망으로 오는 분노를 우리는 함부로 해소를 하면 안 되고 예. 전 국민이 이 분노를 정확하게 분출해야 되고 예. 그럼으로써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새롭게 청산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예. 분노를 정확히 분출하라.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촛불을 드는 행위가 옳은 거죠. 옳을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역사의 정의를 되찾는 것이고 예.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게 너무 빨리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떠한 경우도 정치권에서는 예. 상당히 이 문제를 어려워해요, 다루기를. 예.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적인 해결로 우리가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 꼴이 나는 게. 근데 탄핵 정국이 오면은 1000%, 100%, 1000% 박근혜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면. 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블랙홀이에요. 왜냐면은 탄핵으로 가지고 가면은 우선 박근혜는 그냥 편하게 쉬어요. 아.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예. 탄핵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똑같았잖아요. 예. 그때 쉬었잖아요. 업무에서 다 손을 놨죠. 손을 놓았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선 포지션은 유지하고 예. 청와대에서 랄랄룰라 맨날 뭐 춤이나 추면서 놀 수 있고 한가롭게 보낼 수 있죠. 모든 게 떠나서 탄핵받은 사람이니까 난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예. 나는 쉬고 쉰다. 그 방학을 준데 그 방학 기간이 1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다. 그 개질 끈다고. 예. 그러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헌재 재판관이라는 건 한두 명 빼놓고는 완전히 박근혜의 정말 신봉자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법계의 현실이 참 딱한 노릇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사법권에도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나 반드시 그 판결은 박근혜의 승리로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나게 되면은 박근혜는 싸그리 면죄부를 얻는 거죠.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현재의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탄핵으로 가면은 국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탄핵 정국을 안 간다. 탄핵 정국에 대한 말을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거든요. 예. 이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것이 결국은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 박근혜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탄핵 받아야 할 사람들은